국제행사와 전시회 등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부산에 유치해서 거두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 2조 원이라는 부산시 통계가 있습니다. 2조 원이면 부산시 1년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과연 부산 시민들은 이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부산 마이스 산업 2조 원의 함정, 이만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산관광공사가 부산대학교의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부산 마이스 경제 파급 효과 연구 보고서입니다. 미팅과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를 모두 합해 총 생산 유발 효과 1조 9,844억 원. 마이스로만 부산에서 2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국제회의의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해봤더니 외국인 참가자의 생산 유발 효과가 4,267억 원으로 1위였고 전시회 역시 외국인 참관객의 생산 유발 효과가 4,174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크다는 외국인 참가자들은 어디에 돈을 썼을까?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10가지가 넘는 지출 항목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연 장거리 교통비였습니다. 전시회도 마찬가지.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크다는 외국인 관람객의 지출 항목 1위는 장거리 교통비. 10여 가지 항목들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교통비 항목은 뭘 말하는 걸까? 장거리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항공까지 다 포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제 비행기를 거쳐서 오는. 부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출된 비용인데 부산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호텔 숙박비 역시 경제 파급 효과를 얻는 것은 돈이 입금되는 서울 본사가 대부분. 마이스 관련 지출 항목들 가운데 실제로 부산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식음료비와 오락, 유흥비 정도인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마이스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만 잠시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를 고용 유발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표본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연구 기법은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충 이제 부산에서 개최한 여건수하고 참가수를 봤을 때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연구한. 통계 수치상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마이스 산업.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속빈 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이스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부산시는 마이스와 관광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습니다. 부산시의 새로운 도전이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의경 검증단과 국토부가 첫 모임을 갖고 총리실 검증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는데요. 이에 맞춰 부산과 경남의 광역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국토부 공항정책 주요 책임자들이 부의경 검증단과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총리실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마련된 이 자리엔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주당 김정호 의원, 최치국 부의경 검증단 부단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문제로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부의경 검증단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와 검증단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쟁점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또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총리실 검증을 진행할지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우리 부의경과 협의해서 명확한 그 판정을 받기 위한 또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이슈들을 정리해 나갈.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부의경 보조 맞추기는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지역 간 대결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풀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칫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새로운 공항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경찰관 3명의 위패가 중앙공원 충훈탑에 봉안됐습니다. 경찰이 무연고 상태로 안치돼 있던 순직자들의 위패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70년 만에 보훈 공적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명 한 명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선배 경찰관 3명의 위훈을 기립니다. 순직한 지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위패. 매년 기일에 맞춰 제사만 지내온 가족들은 미안함과 그리움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모시게 되면은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이런 때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949년 근무 중 수류탄이 터져 순직한 박태정 경사. 1958년 용의자의 기습 공격을 받은 심재덕 순경. 1971년 교통사고로 순직한 황덕술 경사 등 부산 경남 출신 순직 경찰관 3명의 위패가 마침내 충훈탑에 봉안됐습니다. 순직 이후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국가시설에 안치되지 못했고 시내 한 사찰이 무연고 순직 경찰관 87명의 위패에 함께 모시며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습니다. 이들의 공적이 빛을 보게 된 건 후배 경찰관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유족이 살아 계시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그 부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유족들을 모시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광복 이후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자들의 유가족 찾기와 공적 확인 작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백지화했던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한다는 소식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감사를 벌이겠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지 논의하는 건데요. 오 시장 취임 이후 제동이 걸렸다 결국 재개된 BRT와 오페라 하우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오는 15일과 16일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공연 당일 인근 호텔들이 투숙률 증가로 특수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맞춰 유통업계도 대응에 나섰는데 롯데백화점이 BTS 향수 7종 팝업 스토어와 팬미팅 기념 프로모션 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산 공연에 국내외 한류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부산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부산의 대형 빌딩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건설사들이 빌딩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면을 비롯한 중심 상권 빌딩들이 최근 매물로 나와 거래가 이뤄진 곳이 많은데 자본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매물로 나온 빌딩을 사서 향후 재건축에 나서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생산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실제 의약품 성분이 달라 허가 취소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이 부산으로까지 번졌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인보사 생산 허가 당시 전결 승인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 심사부장이 현재 부산 모 대학 해부병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자료 확보를 위해 최근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됐는데요. 부산은 폭염 수준으로 덥지는 않겠지만 어제만큼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과 울산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짙어지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까지 내륙과 해안 곳곳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32도, 울산 30도, 거제는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의 버금가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비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북구 재해취약지 안전점검이 오후 2시 관내 의료시설 건축 현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과 보훈단체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부산 보훈복지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전재수, 김영춘, 윤준호 의원 등이 참석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보훈단체 협의회 대표와 유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보훈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서구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교통안전 캠페인이 오전 10시 반 구덕운동장과 서대신 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집 원아와 보호자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보도 이어갑니다. 시장 관사에 걸린 시립미술관 소장품들 결국엔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산 MBC 보도로 공공미술품 대여가 극히 제한적이란 사실도 드러났었는데요.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선됩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사에 전시했던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은 모두 10점. 훼손 우려와 함께 시민 모두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는 이번 달 말까지 공공미술품을 전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사엔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지역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웨빙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이거 작품을 보고 또 그 작품을 다시 소개받아서 다시 또 판매도 될 수 있고. 공공미술품 대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부산 MBC 보도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도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기증한 자가 특별 대여를 요청할 때만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명시되고 대여 장소 또한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매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 심사를 할 때 차관 사항들, 항목들,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 따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부산시장이 일부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 장소로만 활용하던 시장 관사는 비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카페 문화가 다양하고 또 개성 있는 카페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부산시가 부산만의 매력 있는 카페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점포 카페 거리입니다. 2년 전 미국의 권위지 뉴욕타임스는 이곳을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구점들이 모여있던 음침한 뒷골목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 겁니다. 점포 카페 거리에서 제법 떨어진 상가 건물 2층의 한 카페. 주인이 직접 만든 베이커리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이곳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해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제 사진 찍을 만한 요소거리가 많은 곳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곳곳에 소품 같은 거를 배치를 많이 해서 손님들이 이제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1950년대 쌀 창고를 개조한 중앙동의 한 카페입니다.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근대 건축 양식에 부산항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밖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창고 건물답게 높은 층고를 가진 1, 2층 모두 전시와 공연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서 유니크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무리 많은 카페들이 생기더라도 절대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매력으로서 손님들한테 어필이 될 거예요. 두 곳 모두 부산시가 최근 선정한 카페 35선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선정된 카페를 중심으로 테마별 투어 코스 개발,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카페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닌 인테리어와 전시, 공연, 건축 문화까지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이렇게 스쳐 지나는 공간이 아니고 머물고 기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가 거기에 또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성이 결합되면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 관광 자원이라고 해도.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 카페 투어, 커피 페스티벌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한 카페 투어. 부산의 카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어제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공사 현장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는 26개 공사 현장에서 73명의 기사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금지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네 경찰서는 손님이 식당에 맡겨놓은 자동차 키를 훔쳐간 혐의로 6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낮 1시 20분쯤 동래구 안락동의 한 식당에서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스마트 키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하나와의 울산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는 이래 아수아해의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2회 말 7회 투수의 폭투가 이어지면서 1대2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손아섭의 2루타에 이은 이대호의 희생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11회 말 오윤석의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아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롯데 선발로 나선 장시환은 6회까지 2실점하며 호투했지만 시즌 3승을 따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규모의 6월 모의평가가 부산에서도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어제 시험은 부산 시내 116개 고등학교와 23개 입시학원 등에서 재학생 28,545명, 졸업생 3,232명 등 모두 31,777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응시생 34,100명에 비해 2,323명 줄어든 겁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제5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손삼석 요셉주교의 착좌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열린 착좌식에는 염수정 추기경, 주한교황청 대사 등이 참석해 손 요셉주교의 착좌를 축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산 교구장 서리를 맡아온 손 요셉주교를 부산 교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어제 부산 지역 시민사회기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반발해왔던 재개합조합 측과 대화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고 많은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성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에는 현재 최고 6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부산시는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을 줄이는 사업계획 축소안을 내놨습니다. 2019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23개국에서 165개사가 939개 부스를 마련하게 되며 실제 철도 차량과 전장 차량, 선로 구조물 등이 전시됩니다. 전시회는 첫날부터 사흘 동안은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로 운영되며 일반인 관람은 15일에 가능합니다. 제2만덕터널이 원격 감시 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오는 1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 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교통 통제 시간은 12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며 통제 구간은 만덕에서 미남 방향 우측 한 개 차로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CCTV가 고화질로 새로 교체돼 터널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됐는데요. 부산은 폭염 수준까지 덥지는 않겠지만 어제만큼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로 선선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과 울산 지역은 차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이 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